2022년 대선을 맞아 정치권에서 배출가스가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감 장치조차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사 비평계의 요소수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시사 비평계의 요소 섹시가 아니고 요소수 김수민입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할 멤버 두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모셔가려면 다 해체시켜야지. 내가 원탑으로 가야지. 그렇게 안 하면 나 안 가. 인디계 김종인, 이창원. 나는 원탑이었다고 봐요. 이창원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네. 백신을 2차를 맞고 2차. 뭐 맞으셨어요? 저는 모더나를 맞았는데 네. 진짜 힘들군요.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끙끙 앓고 있다가 네. 이제 조금 정신이 들어요. 모더나도 화이자처럼 2차가 더 아픈가요? 2차 훨씬 아픕니다. 1차 때는 팔만 조금 아팠는데 네. 2차 때 이제 끙끙 앓았어요. mRNA 백신 2차 때 더 아프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소리도 좀 잠긴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요? 열심히 안 했어. 하기 싫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네, 주사 핑계 대고. 네, 뭐 그 수작을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그건 그렇지. 네. 저희가 오늘 낮에 방송을 하나 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것도 야외에서 공개 동성로에서, 방송을. 네. 좀 피곤하네.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고 1991년에 있었던 상황들을 이렇게 전시한 곳이 있죠. 천연길이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그렇죠. 주세요. 응답하라 1991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했고 그 에피소드는 다음 주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멤버입니다. 진짜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별로 방송하고 싶지 않아. 나 그냥 청년들이랑 같이 플랫폼 만들어서 방송할래. 나이 많은 사람들 벨벨 꼬여가지고 언론계의 전용길 아니 언론계의 전용길은 뭐야? 이게 낮 방송의 여파네. 언론계의 홍준표 전용길. 내가 홍준표요. 그 크리스티나 아니야? 크리스티나. 홍준표예요. 네, 뭐 요 사이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홍준표 의원이 또 아까 봤어. SNS에 글을 남겨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뭐 자기가 백의종군 하겠다는데 뭐 또 원팀을 해치니 많이 나한테 자꾸 시비 건다. 나는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 아니,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일요일 기준으로 글을 올리면서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선 불참 선언을 했어요. 불복 선언이 아닙니다. 불참 선언인데 또 글을 올렸어요. 올리면서 나 이게 너무 웃겼어. 나는 당을 분열시킬 힘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이게 이낙연과의 큰 차이입니다. 이낙연 쪽이 이재명 선대위에 안 들어가면 그거는 진짜 당의 한 몇십 프로 정도는 빠진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근데 홍준표는 안 들어가도 힘이 없어. 그렇게 빈자리가 크지 않다. 물론 홍준표 한 명의 역할이나 이런 게 제법 크겠지만 그거 말고 그럼 홍준표가 사람들 이끌고 보이콧하고 이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윤석열 쪽으로 가버렸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잘한다. 그렇죠. 비조직적 조직이 별로 없다는 거를 당을 분열시킬 힘도 없고. 근데 홍준표 의원은 여기 한 근 진짜 20몇 년을 이 당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 당 대표를 2번이나 했는데 대통령 후보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이 얘기를 해보죠. 국민의힘 경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그렇게 막을 내렸는데 근데 내가 진짜 혼난다 진짜. 무야홍들하고 깨시민들하고 내가 이 방송에서도 우리가 이제 윤석열 3명 다 윤석열 승리로 점쳤었죠.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겨레 TV 방송에서 스코어까지 됐어요. 내기한다고 상품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43대 36 이렇게 됐더니 난리가 났어. 인간들이 말이 되냐 평론이냐 그게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뉴스 밑장 팟캐스트 게시판에도 누가 들어와가지고
더럽게 까불더라고 진짜. 43대 36이면 유승민, 원희룡이 그래도 좀 가져간다라고 점을 쳤네. 그렇지. 그건 내가 틀린 거죠. 틀린 건데 나는 윤석열하고 홍준표가 아주 큰 차이는 아닐 거다. 하지만 윤석열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근데 뭐 그리고 누가 희망 고문을 했나 봐. 홍준표 지지자들하고 민주당 쪽에 그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누구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홍준표가 이긴다라고 해설을 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라 듣는 놈들아. 근데 많이 따라붙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따라붙은 거. 2차 경선 아니 내가 악플러 중에 한 명한테 물었어요. 너 2차 경선 데이터 있냐고. 난 있거든. 평론가 그거 없을 것 같습니까? 2차 경선 때 당원 투표 결과는 더 벌어졌어요. 윤석열, 홍준표가. 근데 홍준표가 많이 따라붙었고 나는 이것이 마치 민주당 3차 선거인단 때 이낙연 지지층 또는 이재명 비토층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활약했던 사이트가 파리쿡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FM 코리아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동래해가지고 신규 당원들 지난 5월 말부터 새로 가입한 신규 당원 23만 명인가? 이게 숫자도 비슷해. 3차 선거인단에 한 25만 명 됐고 이 신규 당원도 24만 명이에요. 근데 신규 당원 중에 40대 이하가 반 50대 이상이 반인가 그렇고 모바일 투표가 ARS에 비해서 많이 투표율기가 높았거든요. 그러면 3차 선거인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찍으려고 살짝 가입했던 사람들이 대장동 의혹이나 이런 거 영향을 받아서 투표율기가 좀 낮았고 이낙연 지지층에서 가입시킨 사람들은 좀 많이 했어요. 투표를. 그래서 표가 좀 벌어진 건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신규 당원들에서는 따라 붙은 거다. 신규 당원들을 통해서 홍준표가 따라 붙은 게 그 정도예요. 근데 왜 전통적 지지층에서는 홍준표를 밀지 않았나? 그게 또 주제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 홍준표 지지한 2030 당원들이 틀딱의 힘이라고 네, 당을 비난하면서 탈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정치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20몇 년을 여기서 정치를 하고 나름 정말 홍준표 의원이 뭐 비주류로 이렇게 분류는 됐습니다만 항상 중심적인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세를 이렇게 모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이거는 뭐 오롯이 후보 탓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캐릭터 탓? 제가 금요일 날 그 경선 결과 발표나기 직전에 이 국민의힘의 한 그 대구의 핵심 관계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홍준표 선배가 그만큼 간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선전한 거다. 왜냐하면 캠프 수준이 캠프 수준이 도저히 대선 후보 캠프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 대구시장 캠프보다도 이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그렇게 얘기하면 808 대변인부터 화를 내실 것 같아요. 808 여명 대변인. 여명 808.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 가장 많이 지적했던 부분은 조직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거는 홍준표 의원이 본인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인 홍준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때문에 사실 조직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조직도 없고 개파도 없고 라고 이야기했던 게 새로운 지지층을 끌어모으긴 했지만 이 정작 이 당 선거로 갔을 때는 이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야, 저 홍준표 후보랑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공천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감, 그리고 본인 스스로 지역 당협 위원장이나 또는 당협위원장 아니더라도 그 당협의 좀 핵심 관계자들을 지원하고 조직할 수 있는 인사가 캠프 내에 홍준표 후보 말고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 캠프가 정말 이렇게 모래알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떤 것까지 들었냐면 제 친구 중에 모래시계니까 모래알 같아요. 이 친구가 지금 후보들이 임명장 막 나눠주잖아. 아니 이번에는 임명장이 온라인으로 허락도 안 받고 받는 사람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찍어서 가지고 카톡으로 온라인으로 막 보내고 나 아는 형 또 홍준표 지지자 아닌데 임명장 받았어요. 임명장 받았는데 얘는 이제 당원도 아닌데 얘는 그 당이 오랫동안 그 청년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친구예요. 정치 꿈이 좀 있는 친구인데
경북의 모 군에 있거든요. 군 단위에서 있는 그러니까 나름 그 동네에서는 좀 활동을 하는 친구죠. 네네. 근데 홍준표한테도 임명장을 받았고 윤석열한테도 임명장을 받았어. 나는 웃겨갖고 막 보는데 네. 홍준표는 주는데 이 군을 뭐뭐 군이어야 되는데 뭐뭐 군의 뭐 홍보위원장, 뭐뭐 네. 군의 무슨 특보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네네. 근데 뭐뭐 시에 뭐뭐 이래 나는 거야. 그 군을 시로 했는 거야. 그 정도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직자들, 그러니까 홍준표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얘들이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지. 그거 하나 딱 보더니만 얘는 홍준표가 안 될 것 같다라고 딱 처음에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건 좀 지나칠 수 있는 게 그런 실수는 다른 캠프에서도 막 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정리가 군을 시로 하진 않지. 그러면 이제 홍준표의 패인 천용길 기자 얘기한 건 조직력. 네. 하고 개인 캐릭터.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주 큰 맥락은 아닌 것 같은데 큰 맥락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는 왜 그러면 윤석열이 왜 이겼고 홍준표가 왜 졌느냐, 특히 당원 지지층에서 딸렸는가 이거를 좀 봐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 김수현 평론가가 네. 뉴스 밑장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문재인. 네. 그렇죠. 사실 이 경선 중간에 보면 원희룡, 유승민이가 다 같이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한 번씩 있죠. 네. 네. 여론조사를 했더니 심지어 윤석열 후보가 사자가 아니라 가상 대결에서 가장 처지는 걸로, 이재명 후보와의 표차가 가장 벌어지는 걸로, 물론 그게 다른 후보에 비해서 확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 적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가 뭐냐? 이재명이 확 뜰 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뜬다는 게 지지율이 뜬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에 대한 얘기가 많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적이 문재인일 때랑 이재명일 때 다르고 이재명이 잘 나갈 때랑 잘 못 나갈 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봤지만은 주적이 문재인일 때 윤석열이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도 그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후반에 계속 문재인 정권을 불러냅니다. 문재명이란 말도 사실 이거는 내가 제일 처음 쓴 말인데, 내가 알기로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문재명이라는 장명은 뭐 양쪽이 그렇게 대립되지 않는다, 이명박근혜처럼 이어지는 정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썼는데 아마도 윤석열 캠프의 의도는 이재명이 아니라 문재인이 갑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을 다시 소환합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그거는 이제 윤석열이란 주자가 왜 떴느냐 했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 맞서 싸웠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저는 뭐 설명하기 쉽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2020년 총선에서 대패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떴고, 윤석열을 통해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보인 거거든 처음에. 네. 예,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특히 한창 패배하던 시절의 당 지도자인 홍준표, 황교안 등은 이미 힘들었던 게 아닐까 그때부터. 그 기억이 있다 당원들한테.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그러니까 그 탄핵 이후에 그 대통령 선거를 졌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정말 참패하자, 대패가 아닌 거냐, 완전 이게 뭐랄까 흔적도 없이 질 정도였으니까 그 기억이 있다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선전을 한 이유는 역시 20대, 30대의 지지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진짜 웃긴데. 진짜 웃겨. 아니 20, 30대가 웃긴 게 아니고 현상 자체가 웃긴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IHW3301님도 홍준표의 좌절보다 20대 홍준표 지지가 더 신기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 일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지난 27년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젊은이들아, 야들아, 너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냐? 그렇지. 내가 너그 롤 모델이다. 꼰대의 상징이었죠. 네, 그때 그랬던 홍준표가 이제 2030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다는 게 진짜 신기한 건데, 저는 이낙연, 홍준표도 비슷해요. 이낙연 또 20, 30대 여성에서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홍준표는 남성에서 높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이재명, 윤석열은 변방이에요. 변방 선수들이고, 권력의 연장이랄까 이런 걸 하려면 양당 체제지만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재창출하는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재명, 윤석열은 중도 확장 카드입니다. 두 사람은. 그러면 당의 주류 핵심 이쪽이 이낙연, 홍준표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이미 야권에서는 홍준표를 윤석열이 누른 채로 시작됐고 여권에서도 이재명이 이낙연을 누른 채로 시작이 됐어요. 이낙연이 박근혜 사면 얘기 꺼내면서 또 덫에 걸려버렸고 4.7 재보선 거치면서 더더욱 이쪽에 홍준표, 이쪽에 이낙연, 여기는 안 된다. 이 상황에서 이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시작이 될 때 이미 이재명, 윤석열 1등이었고 당내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 사람 둘 다 중도 확장 안 하고 그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겠다는 식으로 핵심 지지층으로 몰입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갑자기 이낙연과 홍준표가 변방처럼 비춰지게 되고 이낙연과 홍준표가 중도 확장 카드로 비춰지게 되는 이런 중대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전반적인 페이스가 이재명과 윤석열의 것이었고 축구로 치면 이재명과 윤석열이 센터포드, 홍준표, 이낙연은 윙으로 돼버린 거예요. 예, 센터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지. 요즘 축구의 대세는 윙포드가 센터를 이기는 건데. 네. 야구로 할게요. 그럼 야구로. 윤석열, 이재명은 직구, 야구 구질로 치면 이낙연, 홍준표는 변화구였던 거죠. 근데 사람의 로망은 그렇잖아요. 변화구를 잘 구사할 수도 있겠지만 파이어볼러에 대한 네, 결국에는 직구로 꽂아 넣는 스트라이크. 네. 상대방의 스윙을 이끌어내는 정도가 아니지. 스윙을 했는데 못 맞추는 오승환 돌직구. 예, 그 돌직구를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은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 윤석열로 정해져 있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이 없었다면 그럼 이낙연, 홍준표가 중도 확장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이재명, 윤석열이 핵심 지지층 이미지를 써버리는 바람에 이낙연, 홍준표도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그렇게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득점은 그들의 몫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스코어에서는. 본선 예측. 본선 예측. 심상정이 진짜 되는 거야? 둘 다 구속되고 윤석열, 이재명 둘 다 구속, 심상정 지금 이긴다. 지금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가지고 두 후보가 다 구속된 가운데 심상정 1위, 안철수 2위로 대선이 마감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보니까 3, 4위가 없더라고요. 3, 4위는 이재명, 윤석열이겠지. 그 경우에 구속된 상황인데 구속이라도 출마할 수 있어도 출마할 수 있죠. 당에서 그대로 후보로 내보내겠어요. 내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5위가 참 인상 깊었어요. 5위는 내가 적은 거잖아. 그 얘기하면 안 돼. 나 내 친구 공개로 적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 게시물에는 그 1, 2만 나와 있었는데 자 일단 좀 관건이 요번에 이제 홍준표 후보 지지한 2030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민주당에서 이낙연을 지지했던 2030 이쪽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30대의 제 또래들의 정서를 보면 또 제가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은 대구 경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제 주변 사람들은 홍준표를 지지한 사람들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는 홍준표를 안 찍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네. 지난번에 대체로 누굴 지지했냐면 유승민이었습니다. 유승민에서 홍준표로. 네, 유승민에서 홍준표로 넘어갔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정권 연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또 호감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유승민에서 홍준표로 넘어갔다가 이걸 누가 가져갈지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홍준표가 경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이 의견으로 많이 돌아섰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요? 지금은 중도층인 거죠. 부동층. 그 후보는 없고 지지 후보는 없고 홍준표를 지지하다가 일단은 이제 관망하는 그렇죠. 상황이다. 그런데 정권 교체는 됐으면 좋겠다. 정권 교체는 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재명 또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안 하죠. 그건 아니고. 이 대구 경북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재명도 정권 교체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내에 문재인 정부와 불화가 있었던 사람들 네네. 정도만이 그렇지 애초에 민주당 정부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은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용길 기자가 지난번에 대구 시민들 네.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들 많이 만난 적이 그렇죠. 있었다면서요. 수십 명 만났다면서. 네. 그 사람들은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20대부터 30대 후반까지였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홍준표 지지층이 좀 다양한 것 같아서 소위 이제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틀딱의 힘이라고 비난하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올리는 사람들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비수도권에 있으면 그게 좀 느껴지거든요. 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일단 그 중에 FM 코리아 한다는 사람들 있었어요? 있었어요. 많았어요? 몇 명? 많이 묻지는 않았는데 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많이 하는 특히 공대생들, 20대 공대생들이 자기들이 보는 커뮤니티에서는 주로 홍준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공약과 관련해서도 가장 많이 올라온다. 요 친구들은 그랬고 30대의 경우에는 30대 직장인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 그냥 홍준표가 제일 나아 보인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그 윤석열은 좀 아직까지 미심쩍다. 정치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에 대한 경험을 중시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만 홍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층과 일단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 모르겠고 걔 중에 홍준표가 제일 낫더라. 홍준표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을 가지게 된 층은 저는 뭐 일단 차이는 난다고 봤어요. 블루 칼라들도 있었어요. 만난 분들 중에. 블루 칼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FM 코리아를 하나요? 안 하죠. 전혀. 그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건 모르겠고 자기들은 언론이나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홍준표가 제일 시원시원하더라. 그래서 좀 답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요런 차원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난 좀 희한한 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주말 사이에 홍이 안 나와서 심상정을 찍겠다는 사람을 5명을 봤어요. 식당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재단하기 어렵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이 안 나와서 안철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온라인 댓글에는 홍이 안 나왔으니까 안철수 찍겠다가 좀 보였어요. 온라인 댓글에는. 근데 내가 오프라인에서 본 사람들은 심이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대학생이거나 사무직이거나 이쪽보다는 서비스직 또 블루칼라 쪽 이쪽이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유권자층을 함부로 재단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낙연 지지층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낙연 지지층 하면 인터넷 카페에 또 있는 문구로 소리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데 이낙연 지지층 중에 문구로 소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홍준표 이낙연이 되게 흥미로운 건데 저는 홍준표 지지층 세 부류다. 좀 극우적인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부산 경남에 많아. 왜냐하면 부산 경남 입장에서는 홍준표는 정통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지사를 했잖아. 우파죠. 지사를 했고 무상급식 안 돼. 안 된다고 했고 진주의료원 폐쇄. 그렇죠. 강성 기정노조 나가. 그래서 부산 경남 사람들한테 홍준표의 중도적 매력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표정들인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두 번째 부류가 이제 저는 FM 코리아라든지 이번에 소위 무야홍 요 선풍을 인터넷에서 불러일으켰던 이 사람들이고 세 번째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홍 안 나온다고 심 찍는다거나 아니면 뭐 안을 찍던가 조금 두고 보겠다 하는 여기는 이제 수도권 사무직 20대 학생 여기보다는 좀 비수도권이나 블루칼라 쪽에 더 많은 그리고 사실은 중도 성향이거나 무당파적인 요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 홍준표 지지층이. 그렇다면 이낙연 지지층은 어떻게 돼 있냐? 이낙연 또 지역적 지지층이 있죠. 어디? 호남. 호남의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DJ 시절부터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문구로 소리 같은 사람들 있다면 세 번째가 바로 여기도 이낙연 쪽도 무당파적이거나 중도 성향. 내가 얼마 전에 어떤 택시기사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택시기사분은 정권 교체래. 정권 연장보다는 정권 교체다.
근데 택시 기사분이 윤석열, 홍준표는 찍기 싫대. 윤석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을 보면 실력이 드러나는 거다. 어떻게 추진하고 추진력도 말로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 이 택시 기사분은 윤석열은 좀 안 되고 능력이 자기가 봤을 때 홍준표는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는 당만 보면 국민의힘을 찍고 싶은데 홍준표, 윤석열은 좀 찍기 싫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낙연이나 정세균이 나오면 찍을 수도 있다. 그 층은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 대권 주자로 막 뜰 때, 특히 TK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도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죠. 있습니다. 이낙연도 중도 확장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이낙연 지지층 중에서 이낙연이 탈락하면 이재명 안 찍는다고 했던 층들이 그런 층들이 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홍준표나 이낙연이나 지지층을 크게 세 가지로 뭐 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한 부류 더 만났어요. 영남고 동문들. 그럼 이낙연은 광주일고 동문들.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카톡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근데 홍준표는 자기 모교인 영남고 흉을 보듯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아주 오래 전부터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원래 이제 고등학교 동문회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대선 후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총선 후보만 나와도 엄청 열심히 하거든. 동창회 차원에서 이 동창회 모임을 합니다. 그렇죠. 열어서 이번에 나온 후보들 어떤 방식으로 지지할지 기수별로 지침을 내려줘요. 그 최경환 이 한창 잘 나갈 때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이 목소리인가? 한창 잘 나갈 때 최경환 뭔가 거의 뭐 대구 고등학교 동문회 모임을 뭐 1년에 4번씩 했어요. 그때는 대구가 정말 셌어요. 그런데 영남고가 홍준표가 대선 후보 나왔다고 해서 따로 이제 전체 모임을 하거나 기수별 모임을 하거나 이런 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구에서 좀 여기서 남 같아 좀. 사실은 저는 오히려 경남보다는 대구가 홍준표의 홈그라운드라고 보거든요. 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중학교 때 놀았어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일단 경남 사투리에 가까워요. 홍준표가. 근데 대구 사투리 섞여 있어. 나는 홍준표 사투리는 이게 완전 경남 사투리는 아니라고 봤어요. 완전 경남 사투리는 뭐 김두관이나 그렇지. 뭐 이런 사람들이 경남 사투리고. 근데 홍준표는 자기 이름 발음할 때는 확실히 경남 사투리. 그렇죠. 홍준표. 우리는 홍준표. 그렇지. 홍준표 이렇게. 대구 경북은 이렇게 그룹 없습니다. 다 세게 합니다. 토마토 SI에서 토마토시스 5,9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꾸준히 후원하겠다고. IHW 3301님이 그게 다릅니까? 크크크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경남 사투리, 경북 사투리 달라요. 홍준표와 홍준표. 그렇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거지. 부산 경남은 와 그러는다 이거고 대구 경북은 와 카는다 이겁니다. 대구 경북이 좀 산도 많고 해가지고 좀 까칠합니다. 우리 코베 카레님. 연고 40기 선배님이시네요. 이창원 씨는 몇 개인데? 제가 48기인가 그럴 겁니다. 48회. 우리 세대는 자기가 몇 개인지 딱 모르는 사람이 많죠. 맞아요. 그 고등학교 기수 물어보면 그 꼰대 그리고 MZ 세대 아닌 민지야 너는 기수가 없지? 이거 또 목소리 이상해지는데 윤석열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 홍준표가 난 되게 좀 그러니까 율배반적인 사람 내지는 나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양면성 그러니까 나는 홍준표가 굉장히 뭐 클리어하고 사람 시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난 사실 그런 캐릭터라고는 늘 생각은 안 했거든요. 묘한 캐릭터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국회의원 나온 게 변호사 개업 뭐 검찰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니까 조폭들이 와서 막 뭐 협박하고 그랬대잖아. 그걸 믿어라고? 협박했겠죠. 아니 대한민국 검찰한테 조폭이 와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고 자기가 뭐 변호사 할 때도 그러니까 끝나고 변호사 할 때도 정치하려고 검찰도 그만둔 거잖아. 그 홍준표 하는 얘기가 자기 가족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족적 위험하다고. 그래서 난 그걸 진짜 사실일까?
어디 조폭이 대한민국 검찰한테 가가지고 협박하는 조폭이 세상에 있습니까? 근데 뭐야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홍준표는 그게 낮았잖아. 홍준표 간부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못 해봤죠. 평검사하다 끝났거든. 네. 그래도 검찰 출신한테 그걸 했다고 전화 와가지고 내가 박영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난 그런 이야기 할 때부터 자기를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하여튼 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그건 우리 한번 홍준표를 불러갖고 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고등학교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남고가 좋은 학교가 아닌 건 확실해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3차 학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북고 그다음에 뭐 대륜고 뭐 저기 있잖아 사대부고 있고 대구고 네. 뭐 개성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쭉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가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한테 6년간 장학금 주고 했던 학교를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미팅 때 이화여 대생한테 벤치 먹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 학군에서는 영남고가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학교 중에 자기 학교를 보고 똥통 학교라고 그랬어요. 자기 나온 고등학교가 똥통이라고. 똥통이 퇴비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했어요. 96년에 아니, 한번 불러보자 우리 초선되고 나서 우리 학교 왔었어. 네, 기억나요. 고등학교 1학년 강연. 때 아니 모레 96년도에 초선되고 나가지고 그때 이제 홍준표가 국회 그때 막 공전하고 여야 갈등 심할 때였거든. 그때 홍준표가 만두하고 이거 먹을 거 식혜 만두를 본회의장에 들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철야 농성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들어가다가 걸렸잖아. 홍준표는 몰랐던 거야. 먹을 거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 초선이 그때 뭐 학교 오면서 체육대 가을 체육대인가 그때인데 네. 인사로 또 왔어. 아니 그럼 똥통 학교 모지를 말든가. 그때는 그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 얘기 안 한 거죠.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뭐 아니 난 재밌어. 영남고의 홍준표 재밌는데. 나는 지난 대선 때 진짜 갑자기 또 이 생각하니까 열받네. 내가 지난 대선 때 김용민 브리핑에 대선 직후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홍준표가 어쨌든 그때 2등하고 TK 1등을 했으니까 이걸 설명하러 나간 거예요. 내가 TK 사람이고 TK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니까 설명을 하러 나갔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홍준표 극우 후보고 극악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홍준표가 왜 2등 했느냐 설명하면서 홍준표의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솔직히 그때도 웃겼잖아. 난 그때도 졸라 웃었거든. 홍준표 TV 토론 때. 그리고 홍준표 얼마 진짜 웃겨. 홍준표가 국회의원 된 것도 김영삼이 경북고 힘 빼려고.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있었어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경북고 애들 쭉 낙천시키고 그러면서 영남고 애들 몇 명 그 황병태 김한규도 그때 뭐 죽을라 그랬는데 다시 살렸는가 그러고 홍준표 이래 간 거거든. 고등학교 덕본 거잖아. 홍준표는 웃겨서 공천 받은 거예요. 청와대에 가서 웃겼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홍준표의 강점, 내가 옳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지지한다고 얘기한 건 더더욱 아니고 내가 홍준표의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남 지역은 왜 그런 투표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더니 내가 그때 하룻밤 사이에 조국 사태 때보다 더 많아 악플이. 하룻밤 사이에 수백 개의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뭐가 달리냐면 김수민 저 새끼는 구미에서 정치하던 놈이라서 또 그 지역에서 정치하려고 자유한국당 빠는 얘기를 한다고. 야 이 새끼야 자유한국당 빠려고 하면 내가 그 방송 나갔겠냐고. 멍청한 TV조선 이런 데 나가겠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요즘 TV조선 나가는 거야? 그래 요새 TV조선 나가는 내가 요즘에 TV조선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미 사람들이 보려면은 TV조선에 나가야 돼요. 구미에서 날 싫어했던 사람들이 TV조선을 볼 거거든. 나 살아있다. 논리가 내가 죽었는 줄 알았지? 그리고 내가 조국 편인 줄 알았지? 네,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나보고 개 지랄했던 놈들이 나중에 민주당 지지층으로서 여론조사 걸려오면은 홍준표 찍은 거 아니야? 곽수진님이 12,000원 감사합니다. 곽수진님은 이제 제가 심상정 성대모사 하는 거를 조금 늘고 있다. 계속해서. 그만큼 12,000원만큼 늘리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성대모사는 제일 잘할 것 같은 분을 제가 한 분 알고 있습니다. 누구요? 서영교 의원.
둘이 좀 말투 비슷해. 근데 서영교 의원이 더 두꺼워. 서영교 의원이 덩치도 크고 이래가지고 조금 더 두꺼워. 두 분은 조금씩만 뭐 긁거나 보이스를 좀 죽이면 톤이 달라지죠. 그냥 성대모사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서영교 의원이 후배죠. 서영교 의원은 86세대고 네. 심상정 의원은 50년대 후반생이고. 네. 심상정을 조금 이렇게 과장시키면 서영교가 나와. DJ와 한화갑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DJ는 안녕하십니까 DJ입니다. 이러면 이제 한화갑은 조금 더 키워. 안녕하십니까 한화갑입니다. 뭐 이 정도. 네. 똑같은데. 자 DJ 다시 해줄게. DJ 좀 더 탁해. 안녕하십니까 DJ입니다. 자기가 DJ라고 하진 않지. 안녕하십니까 김계종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한화갑은 안녕하십니까 한화갑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맑아요 한화갑이. 네. 그래요. 이재명 때가 요즘에 또 연습하고 있잖아. 이재명 진짜 힘들다. 제목이 확 끄는데요? 비슷하지. 아니야. 제목이 확 끄는데요? 문 열었다 닫았다 문 열었다 닫았다. 이게 안동 사투리가 좀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청량제도 좀 해볼까 생각 중인데 비타민 이거 문 열었다 닫았다 문 열었다 닫았다. 네. 힘들어. 네, 조금 더 연습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뭔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 홍준표와 이낙연 지지층 어디로 갈 거냐? 네. 그 나는 안철수 좀 재밌었는데 이낙연이 떨어질 때 민주당 경선 끝날 때 안철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나? 안 했죠? 네, 기억나요? 안철수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유민주주의와 높은 도덕성을 계승하려 했던 이낙연 후보에게 뭐 하여튼 경의를 표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뭔 의도겠어? 이낙연 표를 주워 가겠다. 주워 가겠다. 네. 야, 꼬철수가 되겠네요. 꼬철수가 뭐야? 꼬철수. 꼬철수. 꼬준표에서. 근데 이제 이낙연은 사라졌기 때문에 이낙연한테 표를 꽂다고 보기도 어려워. 줍철수가 되거나 이런 것 같은데 내가 좀 요즘에 흥미롭게 바라봤던 게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이 사람들이 무슨 공약을 내느냐 이거를 흥미롭게 봤어요. 심상정 뭐 냈죠? 기억나시는 거 있죠? 주 4일제. 주 4일. 사실 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주 4일제 근무에 대해서 정의당 지지층은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세대나 업종별로 반응이 갈려요. 특히 업종은 제조업 쪽에서는 임금 삭감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현재 주 52시간도 잘 안 지켜지는데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더 급하다 이게 있고 주 4일제의 호의적인 데는 예를 들면 금융 공공기관 그렇죠. 공무원들 뭐 사무직들 그러니까 딱 주 며칠 근무라는 그 개념이 딱 있는 정시 출퇴근 개념이 있고 특히 금융 쪽은 주 5일 근무제를 금융노조 이쪽에서 앞장서서 예전에 관철하는 그런 사회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호텔이라든지 보건의료 이쪽이 이제 1일 근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 5일을 뭐 4일이라도 줄이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일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업종별로 좀 갈린다. 그리고 세대적으로도 1인 가구나 뭐 젊은 세대 쪽에서는 좀 더 반향이 있고 근데 40대 이상의 가장들은 별로다. 주 4일은 좀 그렇다. 네, 저도 반대합니다. 네. 이제 임금 삭감 고용주가 됐거든. 고용주라서 임금 삭감이 아니라 지금도 주 7일제로 일하고 있는데 뭐 주 4일제가 크게 와닿지 않는 거죠. 프리랜서처럼 살기. 주 4일제가 되면 나머지 이제 하루마저도 연장 근로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일을 하게 되면. 근데 특히 언론계에서 주 4일제가 가능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직들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사람은 아무 상관도 않죠. 없어.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52시간 우리가 최근에 인디고 공사님 52시간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이게 최저임금 맞춰줄 때하고 비슷하지. 그렇죠. 이제 임금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노무사가 와가지고 이건 거의 사례다. 논문을 쓸만하다. 우리는 노동 환경 조건이 워낙 독특해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한 번 정도 논의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놀토 예전에 있었던 듯이 놀금 뭐 이렇게 해서 퐁당퐁당으로 불목 뭐 이렇게 있을 법한데 다만. 우리나라 노동법,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이게 이제 문제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별 그리고 이게 워낙 지금 그 근무 환경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딱 맞추고 있는 것이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120시간 이야기한 게 그게 이 사람이 이게 입력을 잘못해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를 그거 조금 억울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120시간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 120시간을 일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한 달 놀고 뭐 한 달 하고 한 달 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지금 생긴다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완할 것인가 이제 논의까지도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주 4일 충분히 해볼 만한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 어디 세미나에 한번 불려갔는데 주 4일 하는 대표가 나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코멘터리를 이제 하는 토론회를 한번 갔었는데 해보니까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짜 노동 시간이 긴 게 따지고 보면 쓸데없이 계획이거나 일 안 하는 시간 졸라 많거든. 딱 깨놓고 얘기해서. 그러면 이게 압축해서 일하고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방향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회가 5일 도입할 때도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데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보완을 하면서 좀 더 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4일 정도 하는 거 한 번 정도는 저는 실험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의제를 저는 심상정 후보가 던졌을 때 좀 실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면 전통적인 진보 정당의 지지층 텃밭이 있는 지역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근데 나는 이 정책 타당성을 떠나서 심이 왜 주사위를 던졌을까라고 했을 때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이건 윤석열이잖아. 그만큼 주사위가 저는 심상정의 의도는 알 것 같아요. 목표 어디로 표를 1차적으로 확장할 거냐. 지금 던지는 건 1차 확장 카드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으로 잡은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치면 수도권, 사무직 쪽으로 잡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 계산이 틀린 거라고 난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일단은 그쪽으로 뻗어나가서 이재명 지지율을 잠식하겠다는 것 같고 심상정이 확실한 거는 단일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 이재명을 쳐다보는 표정을 보라고 국감 때. 단일화할 사람의 표정인가. 굉장히 한심한 사람 쳐다보는 거였고 몰라. 민주당의 후보를 바꾸면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 민주당 표를 일단 잠식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내가 봤을 땐 실책이 민주당하고 연정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연정하겠다도 이거야. 민주당 지지층이여 날 찍어라 이거거든. 대통령은 날 찍어라. 이재명으로 안 되면.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이재명하고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뜻이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단일화처럼 비춰져요. 연정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봤을 땐 실책인데 어쨌든 심상정의 목표는 1차 목표는 민주당 지지층을 잠식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안철수가 낸 걸 보니까 안철수가 오늘 기준 일요일에는 공공의료를 냈어요. 그리고 참여연대 자료를 인용합니다. 참여연대 자료를 인용하면서 공공의료 예산 문재인 정부가 삭감했다. 요거 올렸는데 근데 그 앞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후보를 정할 때쯤에 안철수가 낸 게 뭐였냐면 차세대 원전을 키워야 된다는 거였거든. 그럼 이건 무슨 의도일까요? 뭐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홍준표 후보 표는 나한테 오면 된다. 그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중에서도 그 중도층도 포함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공계 출신들이 좀 홍준표 유승민 쪽이 많거든. 안철수도 있고 그쪽으로 먼저 가겠다. 그건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원전 문제는 내가 봤을 때 노년층은 국민의힘 노년층은 그렇게 친원전 아니야 또. 특히 원전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특히 경북 지역. 요 경북 지역에
경북하고 요 부산 요 동해안 벨트에 네. 사시는 어르신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반원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친원전의 원동력은 내가 봤을 때 젊은 층에서 다시 친원전이 좀 올라갔거든. 예. 젊은 층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원전 안 돌리고 뭐 탄소 저감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나, 한국에서 또 재생에너지 얼만큼 할 수 있나 이런 게 또 있어요. 중도층에도 있고. 네. 그래서 안철수 그쪽을 먼저 노린 것 같아. 근데 다른 걸로 안 하고 뭐 그러니까 안티페미니즘 이런 걸로 안 하고 그 과학 문제로 원전 문제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는 묘하게 바로 그 즈음에 내가 방송에서 몇 군데서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는 민주당 지지층을 잠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일화 압력에 시달릴 것이다. 안철수가 내 얘기를 듣나 봐. 그래가지고 참여연대 자료를 끌어와서 공공의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요거는 조금 더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적인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이죠. 네. 그 수들이 보인다. 이게 효과가 있을지 이런 거는 떠나서 심상정이나 안철수나 수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네. 그 김수민 평론가 주변에 네. 에드웨어를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사찰이요? 근데 안철수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안철수 대표가 썼던 몇몇 표현들이 내가 바로 얼마 전에 쓰는 칼럼에서 쓰는 표현들을 가져간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지. 김동연. 예, 김동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김동연이 막 거대 양당의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매니페스토 운동가냐. 정치인, 신규 정치인답게 해라라고 하면서 제가 칼럼으로도 썼고 방송 중으로도 얘기를 했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인터뷰 보니까 그걸 들은 것 같아요. 거기를 의식한 답변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뭐라고 요구했냐. 요구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건데 제가 그쪽에서 시대전환이나 김동연 전 부총리가 거대 양당이 거부할 수 없는 요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거부할 수 없는 요구가 아니라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대 양당이 못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그걸로 차별성을 확보해서 치고 나가는 게 신규 정치 세력이 하는 일이다. 했더니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관련한 네.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철밥통 없애겠다. 5급 없앤다. 네. 행시 폐지한다. 대신에 5급은 뭐 개방직을 하던가 내부 승진으로 한다. 그리고 7급을 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직급 수를 좀 줄이겠다. 이거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공약일까요? 어느 층에게? 9급 공무원이죠. 9급 공무원? 네, 9급 공무원을 네. 준비하는. 자기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했는 거를 낸 거지. 근데 악플 많이 받더라고. 악플도 받았고. 자기는 공직 출신이면서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에서부터 일단 공무원 노조에서부터 일단은 비판 성명 나왔으니까. 근데 청년들은 좋아하는가? 청년들은 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좋아하는데 사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지만 청년 절대 수에서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없나? 공무원 뭐 하는지 안 겪어본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내 친구를 보니까 내 친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접었는데 이 친구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공무원을 더 늘려줄 수 있는 후보를 찍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후보를 찍었어 자기 기준에서. 근데 2017년 대선 때는 공무원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공무원 이렇게 늘리겠다는 후보 안 찍겠다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공공부문이 그러니까 자기가 공무원 준비할 때는 많이 뽑으면 좋잖아요 일단.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공공부문이 너무 이렇게 민간에 비해서 막 늘어나고 이게 좀 위험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김동연 공약은 공무원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관심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들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마이너스는 안 되겠네. 네, 마이너스는 저는. 그럼 김동연은 왜 그걸 1호로 제출했을까요? 그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라니까. 잘 아는 분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거지. 이제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이 일반 사람들이 크게 안 와닿잖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검사를 살면서 만나보는 일이 몇 명 되겠어요. 몇 분이나 검사를 만나겠어요. 그 민주당 옛날에 그 운동권 사람들이나 검사 무서워가지고 검찰개혁하려고 했지. 이거 좀 약간 좀 너무 아재 쑥고라지 같은데. 내가 늘 얘기했잖아. 그거 검사 아니 검찰개혁을 어떻게 검찰개혁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국정의 제1과제가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 검찰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행정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공무원들 개혁을 하지 않으면 특히 기재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사람들이 이거에 딱 안 와닿는다고. 그렇지. 기재부 사람을 뭐 살면서 기재부 안에 들어 어디 있는지는 아나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공약으로 냈긴 했으나 이 사람이 대중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자기 생각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김동연이나 안철수나 근데 김동연 또 그걸 깨면서 제출한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된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남의 일로만 여길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그 나는 조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김동연이 이렇게 뭘 치고 나가가지고 하는 걸 처음 봤거든. 그래서 나는 그 공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지만 좀 늘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그래도 저는 조금 더 대중적인 공약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훨씬 더. 어떤 거요? 뭐 예를 들면은 차라리 기후 변화 같은 게 나는 훨씬 더 와닿는 공약이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컸을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 이재명이 성장을 들고 나왔거든. 성장.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간에 어찌됐건 자기는 성장을 하겠다라고 들고 나왔잖아요.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이재명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뭐 하여튼 나는 그런 것들을 들고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인가. 근데 저는 뭐 무난했다고 보는데 안철수나 김동연이나 들고 나온 걸 보면 자기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분야. 를 들고 나왔어요. 안철수도 과학자고 의사 출신이니까. 의사 출신이고 과학자에다가 그리고 특히 이제 본인이 타겟팅이라고 여겨지는 특히 공대생들이나 뭐 요런 층 IT나 엔지니어 계층의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는 그건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다 해봤으니까. 근데 김동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행시 출신이긴 하지만 핍박도 많이 받고 뭐 명문대 출신도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 공무원의 특히 행정고시의 폐해라는 걸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 던질 수 있는 걸 잘 던졌다. 그다음 뭐 저는 뭐 큰 실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던지느냐가 이게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걸 어떻게 던지느냐가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심상정 후보는 또 사실 지역구가 고향이죠. 고향 덕양갑이라서 이쪽이 블루칼라 지역이 아니죠. 네. 화이트 칼라들이 좀 많은 그래서 지역이라서 주사일제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심상정 후보 본인은 금속노조. 그래가지고 이 목소리에 약간 셋밥이 들어가 있잖아. 셋밥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목소리에. 메탈. 심상정 약간 옛날에 뭐지? 허리띠 다 졸라매고 죽어란 말입니까? 뭐 할 때 약간 이제 셋밥이 싹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삼겹살을 많이 드셨나? 네, 고향의 화이트 칼라. 네. 요즘에 이제 뭐 좀 대선이 거시기 하다 보니까 이제 제3 후보에 대한 조명 이런 것도 조금씩 늘고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제3 후보 쪽 판을 키우자라는 흐름이 나와요.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도 이미 심상정, 김동연, 안철수 등이 제3지대 공조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대응.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다당제 공동선언을 하자. 이건 내가 봤을 때 그거야. 안철수, 김동연 너네 진짜 끝까지 갈 거냐. 갈 수 있으면은 여기 와서 손 다 묶어라. 다당제 공동선언에다가 손 묶어라. 단일화 안 한다. 근데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일단 제안을 하는 것 같고 김동연 또 안철수, 심상정하고는 얘기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도 독자 완주 의지는 현재로서는 좀 강해 보인다. 단일화보다는. 예, 근데 이제 이쪽에 판을 좀 키우자. 뭐 공동 대응이 됐던 어떤 분은 단일화 얘기까지 하더라고. 제3지대 단일화 얘기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대선 전환 추진위원회라는 모임이 발족을 했습니다. 대선 전환. 네, 대선부터 바꾸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거대 양당에 대해서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사법적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양아치와 조폭 중에 대통령 뽑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선언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를테면은 K를 생각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네.
이 한국의 뭐 K 문화부터 청년 세대에 대한 임명묵 작가도 여기에 제안자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이미 거대 양당 반대 전선 얘기를 했었던 신지혜 씨나 또 정의당 당원, 국민의당 당원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당 내에서는 어떻게 동의를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계약직 노동자, 청년, 농민 뭐 이런 분들, 또 이제 충남의 어떤 도민분도 계시고 조금 약간 성향이 다양해 보입니다. 국민의당 당원도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모임도 또 생겨나고 있다. 뭐 하여튼 대선 전까지는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날 거니까 우리 유권자들은 즐길 일만 남았다. 이게 즐거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즐거울지는 모르겠으나 홍준표가 얘기했잖아요. 즐길 일만 남았어. 비리 의혹 대선이라고 뭐라고 했지? 아까 나는 무슨 비리 의혹 대선에 최전선에 2007년에 홍준표가 섰었잖아. 2007년이요? 2007년이 이명박 박근혜 때 BBK 그 방어할 때 그때 박근혜는 비리는 아니었잖아. 그냥 최태민이지. 가만히 좀 드러난 건 아니었지만 그건 비리는 아니잖아. BBK 할 때 그 막 기자들이 막 물으니까 뭐 식사하셨어요? 식사는 했어요? 밥은 먹었어요? 홍준표가 공격에 비해서 방어가 좀 약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윤석열의 싸움에서 윤석열이 이기면서 대구의 지방선거도 또 재밌게 됩니다. 또 이제 막 줄 확 서겠네. 그렇죠. 그 마치고 났을 때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마치고 났을 때 꽃다발주로 제일 먼저 누가 갔는지를 잘 보세요. 윤석열한테. 꽃다발 주는 것도 1호가 있어요? 1호는 없지. 근데 끝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있죠. 어디로 달려갔는데? 네, 윤석열한테. 어디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자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딱 이제 카메라가 꺼져요. 근데 이제 다른 카메라들 막 돌고 있을 거죠. 그때 꽃다발도로 사람들이 막 나오거든. 제일 먼저 누가 갔느냐? 고 1호 맞네 그럼. 고 1호지. 누군데요? 권영진, 이철우. 서울인데? 서울까지 갔죠. 전당대니까 당원이니까. 부지런해. 진짜 권영진, 이철우요. 권영진, 이철우 제일 먼저 나와. 근데 그게 그거다. 그 당에 지금 광역단체장 2명밖에 없잖아요. 오세훈도 있잖아요. 그렇네. 박형준도 있고. 그렇구나. 잠깐만. 제가 여기 고장나면 차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설 수 있었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번에 미국 다녀와서 대구 경북만 빼놨잖아요. 백신 대구 경북 언급 안 하고 우리 지자체만 먼저 달라 이야기했던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당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 이철우 권영진이 그건 뭐 좋을 수는 있는데 왜 제일 앞에 서 있었냐 이 말이죠. 그러게. 자리를 잘 잡나?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정치인들이 사진 이런 거 찍을 때 진짜 막 거의 팔꿈치로 갈비뼈 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농구할 때 스크린 쓰듯이.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이인선한테 떠밀렸다고 행사장에서. 사진 찍을 때 근데 진짜 이철우, 권영진 두 사람은 진짜 도루왕 해도 되겠다. 도루왕.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한테 줄을 섰던 지역 정치인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대구시장을 노리고. 또 홍준표한테 선 사람들이 막판에 좀 있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김용판도 홍준표. 김용판이 처음에 최재형 밀다가 그다음 홍준표. 김용판은 윤석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내년 지선도 연동돼서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재밌어졌어요. 근데 윤석열한테 설 거면 진작에 서든지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몰렸잖아. 그러면 특별히 이번 경선빨은 없을 거다. 내가 봤을 때 공천 받으려면 또 시작이야. 그것도 대선 결과도 봐야 되겠고. 근데 뭐 그건 있었어요. 특히 그 권영진 시장은 뭐 홍준표가 되면 불편해지는 것들이 있어서 왜 준표성이라고 하던가. 권 시장 영남고예요? 아니 천부고라. 그럼 어디 후배? 고려대 후배죠.